그럼 시작해볼까? 미용사가 꾸민 사람들에게 미용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용사가 되려면 당연히 미용 기술을 배워야겠지? 그리고 이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 면허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무면허로 이렇게 일을 하던 경우도 많이 있긴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뒤늦게 면허증을 땄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면허증을 다 따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맞는 거지. 우선 미용을 하기 위해선 미용 기술을 배우고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격증은 필요 없는 건가요? 자격증? 이렇게 이해하면 돼. 미용기사 일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런데 보통 미용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아. 그런데 미용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나중에 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미용을 시작했거든. 이런 경우에는 미용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용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야.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따로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는 거고, 미용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럼 미용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이나 졸업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어차피 미용대학을 나와서 면허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미용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면허증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로 딸 필요는 없지. 그런데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딴다고 바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떤 미용실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텝 생활은 몇 년 정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미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실전이잖아. 이제 샵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미용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돼. 미용이라는 게 결국은 경험치를 무시하지 못하거든. 우선 어떤 미용실 또는 어디 미용실에 취업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스텝 생활을 얼마큼 해야 디자이너가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 이거는 자격증 시험 같이 국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샵별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스텝 생활을 너무 짧게 하고 디자이너가 빨리 되는 건 좀 말리고 싶어. 물론 무의미하게 스텝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 왜냐면 스텝 때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디자이너가 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거든.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야.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테고 그 기간 동안 또 계획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 계획이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스텝 시절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봐.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 이건 좀 정말 위험한 것 같아. 혼자서 언제까지 어디서 뭘 배우고 어디 가서 뭘 배우고 학원 가서 뭘 배운 다음에 디자이너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계획을 잡는 건 좀 많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 미용사라는 직업이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 주변에서 이제 손님들이나 주변의 다른 미용사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잘났다, 잘한다 라고 인정해줘야지 진짜 잘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잡으면 진짜 안 돼. 스텝 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야.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고, 다양한 연령대의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윗선배들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 또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까지 여러 사람들의, 자기 선배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잘 참고로 해서 계획해서 스텝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 돈을 잘 버나요? 얼마나 버나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지. 이거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로 고정급여를 받는 그런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매출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지. 보통은 초급 디자이너나 이제 디자이너로 처음 입봉하게 되면 당연히 고정 손님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급여를 받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센티브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야. 주변에 보면 극단적으로는 스텝보다 월급이 더 적은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고,
많이 벌면 500 이상씩 벌어가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가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많이 버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인 게 사실이야. 그럼 돈을 잘 버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론은 손님이 많이 찾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답이야. 말 그대로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실력도 좋아야 하고, 손님들한테 어필도 잘해야 되고, 솔직히 운때도 좀 잘 맞아야 돼. 그리고 SNS나 이런 것들에서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가끔 보면 SNS에서 유명해지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아무리 유명해져도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미천이 바닥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 미용사라는 직업을 잠깐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잠깐만 이 직업을 할 게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실력이겠지. 이건 두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실력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기술.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거든, 고객을. 그치?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말을 충분히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확실히 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밀당이지. 근데 이게 미용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데, 보통은 기술만 보고 배우려고 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이것도 기술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도록 수련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미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용사라는 직업,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건 정말 매력적이고, 또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비전도 충분히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은 일하는 거에 지쳐갖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 그런데 적어도 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게 재밌거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고 작은 보람들이 항상 있는 그런 좀 열정적인 직업인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다면 좀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의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이 미용사라는 직업이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1년, 2년, 2, 3년, 3, 4년 안에 뭔가 크게 확 큰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은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를 단련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될 것 같은데 연습해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금방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자괴감이 빠질 때도 좀 많고, 이 단기간으로 보면 누군가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좀 더 더딘 것 같고, 그런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기간으로 봤을 때고요.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는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처음에 그 단순히 잘하고 빨리빨리 느는 사람이 나중에도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디긴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끊임없이 되뇌고 연습하고 했던 사람이 결국엔 더 잘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하지 말고요. 더 열심히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시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연습을 하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봤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긴 하지만,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미용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돌아올게요. 안녕. 화이팅!